양주의 한 유명 식당 체인점이 폐기 처분해야 할 고기를 소주로 씻어 정상적인 고기와 섞어 판매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 본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판매한 무허가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확보된 910억 원의 사업비가 올해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이어서 의정부와 동두천 미군 공여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강력 지시하면서 경기 북부 계곡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희석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의 한 유명 식당 체인점이 폐기 처분해야 할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유명 식당 체인점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아 지난 2월까지 폐기 처분해야 할 고기를 소주로 씻어 정상적인 고기와 섞어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당은 냉동고기를 온수에 해동한 뒤 상온에 보관해 세균 증식 우려로 상할 우려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잘못을 사과하고 해당 매장에 대한 시정 조치와 전 매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제조량도 늘었는데요. 손소독제의 주 원료인 에탄올을 허가 없이 보관하거나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해 손소독제를 만든 불법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시에 위치한 한 손소독제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화재 위험 물질인 에탄올 4,000리터를 신고 없이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자동차 아니에요. 오늘 조금 시작했는데 임시로 해놨기 때문에 뺐다랐다. 화성시에 위치한 또 다른 업체입니다. 위험물 그냥 보관 취급 저기가 보관하고 위험물 제조하는 저 그건 안 맞습니다. 평소에 맞았어. 해당 업체가 보관한 에탄올은 10,000리터. 에탄올 400리터 이상을 저장 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25배를 초과하는 용량입니다. 업체는 하루 최대 3,700여 킬로그램의 손소독제를 생산했습니다. 이 밖에 공업용 에탄올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불법으로 손소독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 43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체에 변성 알코올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부에 그 염증이라든가 가려움증 이런 것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약전이나 식품 제조 기준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위험물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허가 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입국한 뒤 자택에 머물렀으며 다음 날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시는 A씨가 증상이 없었으며 입국 후 바로 자택으로 가는 등 특별한 동선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성남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 개발이 올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확보된 910억 원의 사업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호원 중에서 서부로 나들목 개설 사업 등 59억 원의 사업이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는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강력 지시하면서 1년이 지난 도내 계곡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경기 북부는 어떨까요? 이슈메이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천시가 3.8km에 이르는 백운 계곡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포천 시민과 포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맑고 깨끗한 계곡을 안겨주고 달라진 청정계곡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최근 영업용 건물과 천막, 평상 등을 모두 철거해 바가지 상온 없는 휴양이 가능하다고 홍보에 나선 만큼 경기 북부 대표 계곡 휴양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본격적 채비에 나선 백운 계곡의 여름이 기대됩니다. 깨끗해진 연천 동막골 계곡에도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곡 지킴이를 동원해 청소와 불법 영업 단속을 진행하고 낚시와 취사, 야영 금지 단속반을 운영한 덕분인데요. 연천구는 하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밀리터리 체험 수변공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관광객을 더 모으고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양주시 돌고개 유원지엔 변화가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이 깨끗한 모습이지만 계곡물을 즐기려면 주변 식당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만 계곡물을 즐길 수 있고 식당들은 평상을 철거한 대신 그늘막 텐트를 설치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 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지방대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급기야 문을 닫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년 안에 지방대학교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벼랑 끝에 선 지방대학교,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인서울 쪽으로 하지 않을까. 2018년 개교 26년 만에 폐교된 강원도 동해 한중대학교입니다. 2017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27.3%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뽑는 학교에 학생들이 30명도 안 온 겁니다. 전 총장의 교비 횡령과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2013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던 학교. 지역에서 대학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신입생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우며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북 남원 서남대와 경북 경산의 대구외대도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폐교됐습니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방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생 수는 약 140만 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도권에 삽니다. 거기다 서울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마저 지역을 떠나면서 지방대 정원 미달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신입생 수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사설교육업체가 전국 4년제 대학교 205곳의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신입생 충원율 하위권 50곳 대학 중 80%가 모두 지방대학이었습니다. 20%의 서울 수도권 소재 학교는 종교대학이었습니다. 2023년 가면은 한 정원에 비해서 한 50개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 소리를 하거든요. 지방에는 50개 대학 50%죠. 50%의 지방대학이 폐교가 돼버리면 그 지방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결국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대학부터 순서대로 폐교될 것이라는 의미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학생들이 줄자 지역 대학에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유학생 모집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1학기에 유학생들이 대거 휴학하고
이 학기 역시 휴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학교 재정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던 지방대는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립대학의 재정의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둘 이렇게 소멸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학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만들어 충원률을 채우는 꼼수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사립전문대 교수들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입학생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짜 학생을 만든 이유는 바로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였습니다. 역량 평가의 주요 기준은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1000명 이하라든지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들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평가 기준 자체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중심, 대학이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역 맞춤형 그런 정책을 피거나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학생들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지역대학교는 학생이 없어 점점 침체되는 상황. 지방대는 이미 위기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축구부가 없는 학교에 다녀도 인근 축구부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축구 클럽을 운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 경기도의회는 학교 축구부와 비영리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방형 축구클럽은 학교 축구부와 학교 밖 축구클럽이 선수 육성부터 대회 출전까지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축구클럽입니다. 개방형 축구클럽 운영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승인을 받은 뒤 학교 측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경기도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제도와 정책을 이야기하는 온라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1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SNS를 통해 방송되는 포럼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이사와 예술교육 활동가들이 나와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전문 컨설턴트와 경기문화예술지원센터 관계자, 예술교육 활동가들이 지원 사업의 진입과 운영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알코올 중독 관리 사업 공모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알코올 중독 질환 관리와 맞춤형 알코올 중독 관리 서비스, 알코올 중독 폐해 예방 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센터 내 알코올 중독 전담 부서를 신설해 알코올 중독자 조기 발견을 통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방문과 상담 치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대형 공사장 가운데 소방관계법을 위반한 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공사장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 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42건은 과태료 처분, 41건은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한낮에는 27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은 낮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면서 더운 여름날 미세먼지 걱정이 남아 덜 수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